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릴 텐데요. 자, 인도에서 7조 원 넘는 사업하죠. 바로 차세대 잠수함 사업 하는데 여기에 우리 한국의 DSME 3000 이게 아주 유력하다라고 세계 최고급의 잠수함 전문가인 HI 서튼 씨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쟁 기준들을 다 분석을 하면서 그런데 DSME는 이래서 좋아 라는 분석했는데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미국이 정말 미국은 진짜로 실행력 하나 끝내주고 그리고 이러니까 강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정말 희한한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병사 개개인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슈퍼 솔저로 만들기 위한 미군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병사가 잠을 적게 자더라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최첨단 수면 모자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군은 어려운 임무에 투입된 장병들이 극한의 환경 속에서 최소의 수면 시간으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뇌를 조정해주는 새로운 모자를 개발하고 있다고 디펜스 포스트가 현지 시각 10월 13일 보도했습니다. 라이스 대학교 생명과학 및 생명공학연구소 폴 체루쿠리 교수 연구진 주도로 개발 중인 이 모자는 인간의 뇌가 수면 중에 뇌척 수액을 방출해 하루 동안 뇌에 쌓인 독성 물질과 피로 물질을 씻어내는 작용을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 자극을 통해 이런 뇌 세척 활동을 활성화하는 원리입니다. 연구진은 인간의 뇌는 수면 중에 뇌척 수액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하고 뇌 기능의 회복을 돕는데 우리가 개발 중인 모자는 외부의 자극을 통해 뇌척 수액 흐름을 조절해서 독성 단백질 등의 물질을 더욱 빠르게 씻어냄으로써 최소한의 수면으로 최대한의 휴식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 장치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슬리핑 캡으로 불리는 이 모자가 실용화되면 일선 장병들은 적지에 침투한 상황이나 전투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면이 불가능할 때 최소한의 수면만 취하면서 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어드밴테이지를 얻게 되는데요. 이는 장병들의 전투력은 물론 사기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군은 이런 장비 외에도 외골격 슈트나 제트팩 등 병사 개개인을 마치 아이언맨처럼 만들어줄 수 있는 첨단 보조 장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SF 영화 속에 등장하는 슈퍼 솔저가 현실이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트팩 이런 거 제가 계속 보여드렸는데 그런 거와는 또 다른 거예요. 모자 쓰면 개운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잠을 푹 자고 나면 개운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여기에 뇌척 수액이 나와서 피로 물질을 이제 씻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 사람이 한 7시간을 자더라도 정말로 숙면을 취하는 시간은 크게 많지 않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과학적으로 잘 모르지만 그냥 아주 숙면을 취하는 그런 효과를 강제적으로 내주는 그런 모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하루 7시간 자야 되는 걸 그래야 7시간 자면서 나오는 이 뇌척 수액이 씻어주는 그 효과를 그냥 수십 분만 이 모자 쓰고 있고 잠시 눈을 감아도 강제로 그냥 그렇게 세척을 해줘 버리니까 잠을 7시간 안 잤지만 잠잔 것처럼 개운해 라고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적진에 침투했을 때 36시간 또는 54시간 잠 안 자고 전투해야 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또 방어전 할 때 우리 군도 그래서 이 잠 안 자고 30몇 시간, 50몇 시간 잠 안 자고 행군하고 하는 연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할 수가 없죠. 나중에는 눈 뜨고 잠자고 이런 그 경험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한 개 분대가 이 모자 한 개 가지고 있다면 돌아가면서 수십 분씩 자는 거죠. 그러면은 계속 이제 놀라운 컨디션을 하루 24시간 중에서 30분만 자고 23시간 30분을 개운한 상태에서 전투할 수 있으니 이런 거야말로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장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 이게 논문이 2019년 12월 달에 나온 논문이에요. 보스턴 대학교에서 사이언스지에다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2019년 12월 달이면 아직 채 2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미국군이 저 논문을 보고 이거 괜찮네. 채택해서 우리 장비 개발하자. 라고 해가지고 라이스대 연구진에 이 장비 저 논문 바탕으로 개발해 주세요.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미국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강군이 되구나. 우리로 치면 뭐 중기 뭐 태우고 어쩌고 뭐 타당성 검토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길게 가겠죠. 그래가지고 이 모자 상용화되고 이제 구형 장비 됐을 때 우리 이제 만들었어요. 이렇게 될 텐데 저는 부디 우리 군의 무기 획득 시스템 참모총장이 직접 바로 그냥 긴급하게 핸들링 할 수 있는 예산이 최소 1조 원 단위는 돼야 첨단 강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런 무기 나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도 해군의 차세대 재래식 동력 잠수함 사업에 4개 모델이 경쟁 중에 있으며 이 가운데 한국의 DSME 3000 모델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부디 우리나라 모델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인도 해군이 추진 중인 차세대 잠수함 P75I 프로젝트는 독일이 탈락함으로써 프랑스와 한국, 스페인, 러시아 등 4개 메이커만 남게 되었으며 인도가 이들 잠수함의 장단점을 놓고 고심 중이라고 네발 뉴스가 현지 시각 10월 14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4명의 경쟁자는 프랑스의 쇼펜 바라쿠다, 스페인의 S80 플러스, 한국의 DSME 3000, 러시아의 아무르라며 각각의 모델은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하며 각 모델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된 쇼펜 바라쿠타에 대해 네발 뉴스는 이 모델은 인도가 이미 6척을 도입 중인 칼바리급과 같은 혈통이기 때문에 강력한 경쟁자라고 볼 수 있다 라면서도 이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히 크기가 크다는 거다. 8.5m에 달하는 선체 직경은 경쟁 모델 가운데 가장 크다 라면서 크기 말고는 별다른 장점이 없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매체는 스페인의 S80 플러스는 기존에 운용되고 있는 실적 함이 없으며 선체가 작고 관련 기술 개발 경험도 없어 인도 해군이 요구하는 브라모스 미사일 수직 발사 시스템 적용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비판적 평가를 냈고 러시아 아무르급은 인도가 기존에 운용하던 킬로급과 같은 혈통이라는 장점이 있고 수직 발사기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가장 작은 선체가 문제다 라며 비판적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반면 한국의 DSME 3000 모델에 대해서는 7.7m에 달하는 선체 직경으로 쇼펜 바라쿠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덩치를 가지고 있고 리튬 이온 배터리는 경쟁국 AIP 가운데 가장 앞서 있으며 이미 6발 또는 10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을 가지고 있어서 인도 해군이 요구하는 브라모스 탑재가 가능하다라고 평가하면서 전반적으로 한국의 디자인은 균형 잡혀 있고 매우 유능해 보인다라고 극찬했습니다. 한편 인도는 이달 P75I 사업의 정식 입찰을 시작해 4개 후보 가운데 하나를 선정하고 70억 달러의 예산으로 자국 내 기술 도입 생산에 나설 계획인데요. 국내외 평가로는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우리 대우조선해양, 부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해서 우리 잠수함 기술 수준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산 안창호급의 그 다음 모델입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크기를 키워가지고 우리 도산 안창호급이 6발의 SLBM 탑재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좀 더 심고 그리고 또 우리 도산 안창호급은 납축 전지 방식의 AIP인데 여기는 리튬 이온 배터리 한 그 버전 배치 2 버전을 지금 인도에 제시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1, 2 개량 확대는 드롭했죠. 자기네들은 뭐 여기에 수직 발사를 할 수도 없고 덩치도 자꾸 안 되니까 그래서 드롭했고 그래서 지금 남은 게 프랑스의 쇼펜 바라쿠다인데 프랑스가 만든 바라쿠다 프로젝트로 만든 시프랑급 핵 잠수함의 재래식 동력 버전입니다. 원래 이걸 이제 호주하고 하려고 했다가 호주가 개발비되고 하려고 했는데 호주가 지금 갑자기 핵 잠수함 한다고 하니까 아마 이거 좀 가격이 확 올라버릴 것 같은데 호주가 이건 뭐 12척 하고 이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데 호주가 좀 안 해버리니까 가격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 HI 서튼씨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건 그냥 단지 크기만 클 뿐이다. 라고 사실은 혹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6척 가지고 있는 재래식 잠수함이 그 쇼펜 바라쿠타하고 같은 나발 그룹, 그 같은 회사 거니까 부품 공통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기존의 인적 네트워크가 끈끈한 인적 네트워크 이런 거는 강점이지만 그냥 크기만 클 뿐이다. 그래서 인도 해군은 수직 발사관을 통해서 브라모스 초음속 대한 미사일을 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게 요구 조건이에요. 그런데 쇼펜 바라쿠다는 그 기술 아직 없다. 그런데 지금 호주가 빠져버렸으니까 수직 발사관 넣고 하려면 다시 또 설계해야 되고 하니까 가격 아마 비싸지겠죠.
그리고 스페인의 나반티아 조선소가 만든 S80 플러스, 나반티아 정말 유명한 조선소죠. 거기에서 만든 S80 플러스는 작다. 그리고 수직 발사관 없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감도 없다. 그냥 설계도일 뿐이다. 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은 러시아의 킬러급을 축소 개량한 아무르급인데, 그건 지금 현재 인도가 킬러급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여러 가지 강점이 있지만, 근데 또 작다. 그런데 한국의 DSME는 다 그냥 칭찬한 거예요. 그래서 DSME 3000이 될 가능성이 높다. 거의 한 8조 원 가량 되는 이런 사업인데 잘 됐으면 좋겠고, 문제는 인도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사업들 보면 자기네들이 메이크 인 인디아 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생산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품질 보증을 너무나 가혹하게 생애 통산 퇴직할 때까지 니들이 보증해라 라는 이런 계약을 요구하는 등 어이없는 계약 조건이 왕왕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이런 일은 하지 말고, 우리가 자선 사업하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약 조건 꼼꼼히 따져서 이익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승리해서 우리 한국의 이 정말 자랑스러운 이 DSME 3000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세계를 석권하는 이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